혹은 아예 탄핵의 배후 자체가 중국 입김이었을 수도 있어요. 탄핵 배후 자체가. 2015년에 박 대통령이 저기 전승절에 가서 중국에 가서 비유 맞춰줬는데 그래서 두고두고 욕먹었죠. 사실 저도 안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게 본인의 계산은 어쩌면 그 옥죄어 오는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나마. 그러니까 올리브가지 흔드는 거죠. 나를 적으로 삼지 마세요. 나를 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건 순진한 거죠. 그건 올리브가지 흔든다고 적으로 안 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진영을 짜서 싸워야 되는데 박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진영을 짜서 싸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식별하거나 개발할 수가 없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이 비서진 보좌관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컸던 이유도 아주 고지식하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안 만들거든요. 정치 자금 안 만드니까 따로 뭐 비자금 줘가지고 이렇게 그 굵은 인재들로 하여금 사무실 운영하고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호위대를 형성하게 하고 이걸 못 해요. 비자금 안 만드니까.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돈에 의해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친위 부대를 짜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 게임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고지식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판을 못 만드는 거죠. 싸움의 판을 못 만들고 옥죄어오는 거 느끼고 하니까 전승절 날까지 찾아가서 올리브가지를 흔들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음험한 집단이라면 그거 찾아가서 저기 서서 올리브가지 흔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어쨌거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면 저도 지금 모골이 송연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사고방식. 그럼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를 상실한다. 즉 대한민국을 상실하거나 그러니까 한반도에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그걸 참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하고 제어되지 않는 전쟁을 벌이거나 제가 왜 제어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막말로 트럼프가 북한을 밟아버려도요. 전면 침공을 해도 중국이 심각한 저항을 못합니다. 무력화돼 있어서. 그거 저항했다가는 골로 가는데 여기까지 무력화되는데 얼마 걸린 거냐면 한 15개월쯤 걸린 거예요. 조치 시작하고. 조치라기보다 이 방향 간다라고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5월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5월, 4월. 그러니까 14, 5개월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사전 정지 작업이 쫙 돼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무력화돼 있고 중국이 감히 미국한테 머리를 못 박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무력화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세계 여론과 국제적 게임을 다 만들었잖아요. 유엔에서 계속 결의 통과시키고 제재 통과시켜가지고 완전히 반인류 집단으로 만들고 완전히 사고뭉치로 만들어놔서 저거를 위해 가서 중국이 총을 들고 미국에 개긴다? 이건 생각을 못할 일이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사전 작업이 안 된 채로 어느 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인데 열 확 받아서 중국 내가 저것들 믿고서 같이 동지라고 했는데 저것들을 결국 안 되네 해서 퍽 일 쳐버린다. 그러면 제어되지 않는 전쟁으로 번지죠. 아무 사전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모골이 송연하다고요. 저 이상한 여자가 대통령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트럼프에 의한 이 보수혁명, 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뒤집기가. 그래서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깊게 들어와 있으니까 뒤집으면 거꾸로 크게 먹죠. 상대방이 지금 한반도 전체를 먹겠다고 들어와 있는 거라서 뒤집으면 오히려 북한을 이쪽에서 먹게 된다고요. 그런 판이 된 거예요, 이게. 판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이제 자유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무력화, 북한의 접수 해방 이게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지평을 열어주잖아요. 그게 다가올수록 우리의 정신적 지평이 달라진다고요. 그걸 예감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현대 문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현대 문명에 그런 존재로 격상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 각성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그러면 이 수구 기득권 세력, 코리아 딥스테이트가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중국 간첩이거나 친중파이거나 중국에 놀아나거나 그런 면에서 미국과 동일한 거예요. 아까 그 힐러리 클린턴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 간첩 아니면 친중파 아니면 중국에 놀아나는 바보 병신 아니에요. 아까 그 발언 보셨잖아요. 그 우리의 코리아 딥스테이트 이건 수구 기득권이고 조중동이 핵심이다. 조중동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 법조도 꼼짝 못 하고 딱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 군기반장이고 이탈하면 바로 치거든. 만악의 근원입니다. 조중동이 정말 깊게 타락했네요. 그런데 미국의 딥스테이트에 의하면 훨씬 더 무지하고 무원칙하고 기회주의적이죠. 여기가 당연하죠. 이 딥스테이트라는 건요. 이렇게 어떤 한 수구 기득권 세력이 딱 다리를 틀고 국가 권력을 쪼물락거리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몰고 가고 이거는 사실은 그들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패거리를 짓고 자기 패거리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욕망과 그런 드라이브를 갖고 있어요. 딥스테이트는요. 견제와 균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저 지경까지 악화된 겁니다. 해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식인의 타락과 시민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인이 타락하고 시민이 타락하면 기득권 세력이 딥스테이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거예요. 조중동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층을 못 길러냈고 우리 자유시민이 눈을 밝게 부릅뜨고 그걸 컨트롤을 못 해줬고 그냥 믿고 맡겼기 때문에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간땡이가. 이제 부은 간땡이를 확 갈라갖고 한 절반쯤 떼내면 됩니다. 원래는 이 정도 위기가 오면 대한민국은 침몰해야 돼요. 이거 침몰해야 됩니다. 이 정도 폭도스러우면 이거 침몰해야 되는데 이게 침몰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국을 미국 주도 현대 문명에 용접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주도 세계 문명에 용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침몰을 못 해요. 이 두 거인이 한국과 한국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문명, 현대 문명에 아예 산소 용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못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침몰도 못 해요, 이게. 침몰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이왕 침몰하지 못할 거 위로 올라가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이게 정치의 해체인데 제가 해결말을 좀 본따서 멋있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해체는 반복된다. 처음엔 미국에서 세련된 PC로 일어난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야만적 권력업과 야비한 음모로 일어난다. 이 PC라는 거는 그거죠. 야, 그 뭐 남녀끼리만 섹스하냐? 남자도 섹스하고 여자도 섹스하는 거지. 야, 남녀끼리만 뭐 가족을 이루고 뭐 결혼해. 그거 남자 여자끼리도 민법상 부부가 될 수 있어야 돼. 야, 세상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딨냐.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상대적인 거지. 야, 세상에 선과악. 야, 그거 옛날에 기독교에서나 뭐 얘기하던 거지. 야, 선과악에 그런 기준이 어딨어. 다 똑같은 거지. 이게 PC예요. 여기서 이제 딱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미국인,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식모라고 부르면 안 되고 가정관리사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청소부라고 부르면 안 되고 미화원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빠요라고 말하면 차별이야.
동성애 싫어해요 말해도 차별이야. 이런 차별을 안 하도록 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남녀 사이에 옷 바꿔 입게 하고 남자 남자애들끼리 뽀뽀하고 여자애들끼리 뽀뽀하는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무 선악 시비도 없으니까 다 부비 따뜻 밖에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피스입니다 결국은. 그거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 수구 꼴통 개땡땡 때려 죽이자 하고 갑자기 퍽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전 그래서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우글거리는 PC 한 무더기 여성 뭐 어쩌고 저쩌고 PC 한 무더기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PC 한 무더기 그다음에 진보파리 PC 한 무더기 평화파리 PC 한 무더기 그 평화스러운 구호를 보면 소름이 끼쳐요. 야 너희 위선이야 라고 면전에서 말하는 순간 칼 빼고 덤빈다니까. 그 평화스러운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평화스러운 얼굴을 인정해 줄 땐 지극히 개념, 지극히 평화, 지극히 민족인데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폭로하면 이 개땡땡하고 때려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뭐 조직화된 노조가 가서 사람 반 죽여놓듯이. 미국에서는 그러나 PC 언어 자체는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세련된 PC로 일어나죠. 해체가. 한국에서는 수구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야만적 권력과 야비한 음모로 일어나죠. 해겔이 쓴 문장, 원래 해겔은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생쇼로 그렇게 쓴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도 똑같은 문장을 옮겨봤습니다. Deconstruction repeats itself. First as a sophisticated political correctness in the states. Second as a savage power hunger and vile intrigue in Korea. 그래서 우리가 짝퉁진보 폭도화하고요. 조중동을 핵심으로 삼는 수구 기득권은 이거는 샴쌍둥이에요. 폭도는 시간을 짓밟죠. 아까 보셨잖아요. 6.25에 대해서 남북 공동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도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간을 짓밟는 행위죠. 수구는 시간에 기생하죠. 과거에 기생을 하죠. 시간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제우스입니다.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간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죠. 크로노스는 자기가 생성시킨 걸 자기가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 신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잡혀먹인 아이가 제우스와 그 형제들 신이 안 잡혀먹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죽이죠. 죽이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근원인 성기를 잘라서 바닷물에 던져서 죽이죠. 그 신화에 그 그리스 신화 처음 나오는 크로노스 살해 신화가 그 살부 신화인데 애비 죽이기 신화인데 거기에 뜻이 깊습니다.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시간 게임인데 태도가 달라요. 수구는 시간, 즉 과거에 기생을 하고요. 과거에 항상 영원하라. 폭도는 과거를 수치스러운 것, 과거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합니다. 폭도는 과거에 대해서 복수하고 수구는 과거에 기생하죠. 두 태도 다 틀린 태도죠. 과거는 오롯이 익혀서 미래를 위한 참조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좋은 거는 유지시키고 나쁜 거는 점진적으로 도태시켜 가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게 과거죠. 폭도는 과거에 복수하고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수구는 과거에 집착하죠. 이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틀린 거죠. 이런 게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 혹은 자유시민의 기본적인 그 각성을 하게 될 때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저 스크로턴이죠. 영국 사람이고요. 미국의 보수의 아버지, 현대 보수의 아버지
러셀 커크가 있다면 영국엔 로저 스크로턴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상당한 세대 차이가 있죠. 한 3, 40년 이상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로저 스크로턴은 1968년 파리 68혁명 때 우연히 파리의 친구들의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 파리 68혁명을 보고서 보수주의가 됐습니다. 그때 로저 스크로턴이 이런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저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다. 내 눈에 그들의 모습은 무질서한 폭도로서 지 멋대로 사는 중산층 깡패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냐? 라고 물었다. 내 친구들의 답은 웃기는 마르크스주의 개소리뿐이었다. 나는 내 친구들의 말에 구역질을 느꼈다. 그때 그 공간에서 나에게는 우리 서구 문명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믿음이 찾아왔다. 그 순간 나는 보수주의자가 됐다. 나는 세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다.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영국 왕실이 Sir, 그러니까 기사 자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저 스크로턴이고요. 지금 저렇게 심각한 모습이지만 웃는 모습도 있어요. 그거 보다 보면 폴 맥카트니 닮았어요. 폴 맥카트니도 보수주의자죠. 그 비틀즈에. 한국에 왔을 때 그게 몇 년 전이죠.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에서 공연할 때 마지막에 태극기 들고 공연했죠. 마지막 장면에서 헤이주도 부르면서 헤이주 빰빰빠밤 그거 계속 부르면서 태극기 들고 했었어요. 그 저는 폴 맥카트니야말로 원조 태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제 이런 게 다 아까 그 로저 스크로턴 같은 거 아까 저기서 파리 68 혁명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탄핵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그 순간 나는 조중동 포탈의 말을 믿는 저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 눈에 저들의 모습은 무질서한 폭도로서 지 멋대로 사는 개념 진보 중산층 깡패에 지나지 않았다. 저들과 함께 움직이는 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니 라고 물었다. 그들의 답은 박근혜는 최태민 악령시 운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친구들의 말에 구역질을 느꼈다. 그때 그 공간에서 나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믿음이 찾아왔다. 그 순간 나는 자유시민이 됐다. 나는 세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다. 이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 자유시민 동지들이 느낀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몇 가지 단어만 치환해보면. 이게 보수의 각성이고 이게 자유시민의 각성입니다. 저는 감히 보수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성정 자체가 워낙에 파괴적이고 워낙에 좀 뭐랄까 선악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저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실 존중 하나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선악은 제가 감히 아직 이렇게 뭐 기준이 있다 없다 말할 그런 경지나 제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간에 보수인 사람들, 진정한 의미의 보수인 사람들은 극히 존경을 해요. 존중을 하고. 저도 거기에 같이 올라타서 저는 자유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활발히,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퍼지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 우리는 두 개의 적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될 적이고요. 종북 친북은.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코리아 딥스테이트, 수구 기득권 세력인데 이건 순치를 해야 돼요. 순치. 그래서 이 시건방진 딥스테이트적 망상을 버리고 자기 밥값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두 개의 적이고요. 이 두 개의 적은 둘 다 뿌리가 외부 세계에 있어요. 종북 친북의 뿌리는 현대 문명의 광증인 공산 전체주의 발작이고요. 그게 번져 들어와서 북한에 만들어진 김일성 사교죠. 그리고 코리아 딥스테이트의 뿌리는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해체, 또한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중국 밀월. 아까 힐러리 클린턴 보세요. 그런 관점이 한국 수구 꼴통 기득권 세력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기도 외부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외부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도 외부 세계에 있죠. 이 두 적이 우리한테 버거운 적인데 외부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의 외교론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외교론이란 말은요, 폄훼입니다. 이게 세계 정세론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현대 문명 속에서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상실한 하나의 민족이 다시 국가를 되찾는다. 현대 문명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찾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정세가 형성돼야 된다 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일제와 미국 사이에 반드시 갈등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제와 미국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있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어떻게든 독립을 거머쥐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영미 주도의 현대 문명의 방향으로. 그게 우남 이승만의 세계관이에요. 1904년 독립정신은, 그 책은 왜 영미주도 현대 문명인가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29살 때 책이. 그래서 기서죠. 대단한 책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버거운 싸움에 두 적을 상대로 한다는 게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이 버거운 싸움이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에 그 찬스가 있어요. 세계 정세 변화는 뭐냐?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수혁명, 이것이 결국 중국을 한편으로는 무력화시켜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과 사교를 목졸라 죽이게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진행되면은 어느 순간 북한의 변화가 왔을 때 한국의 정치 쓰나미가 닥칩니다. 이 정치 쓰나미가 닥칠 때 급속하게 팽창할 수 있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씨앗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제 강의가 항상 그 백모 아카데미 강의가 항상 그런 주제를 다루거든요. 또 세뇌 탈출도 그런 주제에서 출발을 하죠. 이걸 이제 사바나 때 보시면 알아요. 저 사진이 두 개가 있죠. 왼쪽 저 메말은 거의 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 건기 때의 사바나입니다. 오른쪽은 우기 초기 때의 사바나예요. 우기가 이제 한참 진행되면 저거보다 풀이 더 자라요. 그럼 저 왼쪽 모습에서 오른쪽 모습 가는데 며칠 걸리냐? 열흘밖에 안 걸립니다. 열흘 2주. 건기 마지막에 딱 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바로 2주 만에 저렇게 바뀌어요. 제가 말하는 세계 정세가 바로 저겁니다. 외부 조건이 바로 저겁니다. 어떤 기후가 확 바뀌었을 때, 조건이 바뀌었을 때, 토폴로지가 확 바뀌었을 때 한순간에 쫙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씨앗, 그 행태, 그 DNA, 그걸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시민의 각성이고 그 각성을 위한 몸부림들이에요. 엮이려는, 네트워킹 되려는 몸부림, 학습하려는 몸부림, 회비를 모으려는 몸부림,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주말에 너무 심각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심각한 건 심각한 거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소소한 우울과 소소한 슬픔은 여전히 이어질 겁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